자, 제2의 그 SQLD 기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데이터 모델링 과목이고요. 자, 다음 그 데이터베이스 파티션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거에 대한 기법이 뭐냐? 자, 파티션할 항목을 관리자가 직접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에 대해서 파티션을 생성했다. 이게 이제 파티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티션은 크게 뭐 이런 거죠.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해가 안 되면 엑셀의 시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의 시트에는 컬럼이라는 게 있죠. 위에 그 머리 쪽에 그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컬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컬럼 중에 하나가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이라는 거는 뭐 오디오, 비디오,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의 값이 뭐 오디오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 값을 가지고 분리할 수도 있고, 이 제품별로 또 분리할 수도 있어요. 오디오는 오디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티션은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인데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성능을 올리는 기법이죠. 그래서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값의 범위죠. 정확히 말하면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는 레인지 파티션 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값의 범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값의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파티션이 있는데 그게 리스트 파티션이죠. 리스트. 그리고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몰라. 오직 함수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해시 파티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트 파티션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하는 게 이제 컴포지트. 그래서 파티션은 하나의 테이블을 그 여러 개로 나눠서 실제 여러 개의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면 A 디스크, B 디스크, C 디스크를 읽을 때 속도가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속성의 특징. 특징에 따른 분류로 올바른 것은, 이거는 이제 외워야죠. 속성은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 이렇게 나눠진다. 기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뭐 일렬 번호나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설계 속성은 설계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성에 이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제품명이라는 거는 그냥 한글 이름이죠. 한글이든 영문 이름. 근데 내가 설계를 하다가 이거를 한글 영문명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코드 값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코드 값. 그리고 이 그 제품의 그 판매량의 합계 같은 걸 내가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게 파생 속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외워야죠. 뭐 근데 뭐 기본 틀만 조금 이해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엔티티 간에, 엔티티는 릴레이션, 테이블, 원래는 다른 말인데 그냥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간의 비식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약한 연결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이제 비식별 관계의 의미를 알아놔야죠. 일단 요게 명확해야 되죠. 자, A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키가 있겠죠. 키라는 거는 중복되지 않는 그 대표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 아이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고, 여기는 회원별 주문이라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어느 회원이 어느 주문을 발주했는지 찾으려면 두 개의 뭐를 찾아야 됩니까?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교집합을 찾으려면 아이디가 여기 있어야지만 두 개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식별과 비식별은 요 아이디가, 즉 이쪽을 부모로 보고 이쪽을 자식으로 봅니다. 즉 마스터 슬레이브. 이 아이디가 다른 쪽, 즉 자식 쪽에 기본 키로 오면, 이렇게 기본 키 한 필드로 오면, 컬럼으로 오면 그거는 식별 관계라고 하고, 요놈이 요 밑에 오는 거죠. 아이디가 이 밑에 오면 이거는 이제 비식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이디를 자식이 공유할 때, 그죠? 요 자식의 그 엔티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강한 연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약한 연결관계는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는 거를 의미를 하긴 하는데, 이 약한 연결관계는 사실 의미적으로 꼭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어떤 게 있어도,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있는데 자식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그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집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약한 연결관계, 그죠? 이게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 이런 거는 강한,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게 없는데 자식만 있어. 자식만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자식이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약한. 그래서 비식별 관계는 약한을 나타내고 강한을 나타내는 건 식별 관계에서 강한 연결 관계라고 합니다. 엔티티 간에 관해 점선을 나타낸다. 맞죠? 이거는 표현 방법이니까요. 부모 쪽의 관계 참여가 선택적인 관계이다. 맞죠?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그죠? 위쪽에 있으면 아닌 거죠. 필수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반드시 부모 엔티티에 종속한다. 이게 다른 말로 강한 연결 관계가 되는 거고, 얘는 식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연결 관계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부모 자식, 어차피 부모 없으면 자식 없지 않냐, 그죠? 그리고 비식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ER 모델링의 표기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 모양, 그죠?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티티와 내가 하나 있을 때 가족은 여러 명이거나 가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IE, 정보공학의 약자입니다. 그죠?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의 약자인데, 자, IE 표기법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렇게 표현하면 베커의 표기법. 그래, 요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고, 그럼 정규화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테이블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나눌 때 뭐로 나눠요? 함수적 종속성에 의해서 나눕니다. 그죠? 이걸 나눌 때. 근데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자, 그래서 쉽게 알볼래요? 그냥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눈다. 어떤 걸 나누면 뭐가 좋아집니까? 독립성이 좋아져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를 질 때 그 한쪽 면을 붙여서 조립해서 만드는 거와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아파트의 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벽돌은 아파트를 질 때만 쓰는 것 아니라 여러 군데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작아진다는 뜻이고, 작아지면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좋아집니다. 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얘기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론적으로 너무 완벽히 하는 것보다 얼렁뚱땅 할 때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으로는. 특히 이런 문제, 아니면 내가 정규화에 대해서 정말로 완벽히 안다거나, 완벽히 안다라는 건 함수적 종속성을 알아야 돼. 함수적 종속성의 의미를. 자, 한번 일단 보자고요.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고 엔티티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가 같이 입력되거나 삭제하면 다른 데이터도 같이 삭제된다. 이거는 이제 정규화의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이상현상이라고 그러고, 삽입, 갱신, 삭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원이랑 부서 마스터, 부서 테이블을 하나로 묶어놨어. 그럼 요 안에 부서 코드도 있고 부서명도 있는 거고 사원 번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사원 번호 데이터는 여기 들어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부서를 배정받지 않았어요. 그럼 요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기본 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뭔가라도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뭔가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삽입 이상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제3정규화. 자, 그래서 정규화의 큰 틀을 하나 갖고 가는 게 좋아요. 뭐냐면 요렇게 제1정규화는 요 학생에 보면 요 학번이 기본 키죠. 학번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 하나의 테이블만 요렇게 봤을 때 학번이 기본 키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그게 제1정규화고요. 제2정규화는 기본 키가 2개 이상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 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2정규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은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기본 키가 2개로 됐을 때 가족 번호 하나가 바뀌면 가족 이름이 바뀌냐, 학번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 이렇게 하나 간의 종속이 발생하는 거, 그게 제2정규화예요. 그럼 제3정규화는 뭐냐?
제1정규화와 제2정규화가 끝난 상태에서는 이 기본키 쪽의 정규화는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볼 것도 없어. 여기 이 하단의 컬럼이 2개 이상일 때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럼 간의 종속이 발생할 때 그게 분할하자. 그러니까 요 밑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품 코드, 제품명. 그럼 코드 값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런 게 제3정규화. 다른 말로 이행함수 종속성 제거. 제2정규화는 뭡니까? 부분함수 종속성 제거. 속성의 원자값이어야, 속성은 원자값이어야 된다. 즉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뭐죠? 기본키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기본키. 제1정규화는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7번 문제 볼게요. 키 엔티티라고 라고 하며 발생 시점에 따라 엔티티를 분리할 때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엔티티는 집합이죠. 집합. 정확히 말하면 이건 뭐냐면 업무에서 사용하는 집합이에요. 업무에서. 그래서 일단 키 엔티티를 불리는 거는 기본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자, 엔티티의 분류 이건 외워야죠. 뭐 기본 엔티티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나 상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중심 엔티티는 계좌, 주문, 행위 엔티티는 히스토리 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고객이 있어야지, 고객이라는 집합이 있어야지 주문을 발주할 수가 있는 거고, 주문이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주문 히스토리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키 엔티티가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게 메인 엔티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히스토리, 행위 엔티티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거죠. 자, 쭉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파티션 기법 중에서 날짜와 숫자처럼 연속된 값의 범위, 영어 그대로예요. 레인지가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 테이블에서 여기에 보면 파티션 바이하고 레인지라고 있죠. 값의 범위를 갖고 끊는다. 근데 이 범위 중에서 어느 컬럼을 가지고 볼 거냐, 이거를 우리는 파티션 키라고 합니다. 이걸 파티션 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이 날짜보다 작은 놈, 그 다음에 최대값. 그래서 요 테이블 스페이스에 각각 분리해서 저장해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는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는 이거죠. 파일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 파일이. 디스크에 데이터 파일 C 드라이브에 1번 있고, D 드라이브에 2번이 있고, E 드라이브에 3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데이터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저장이 되고, 읽을 때 병렬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파티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모델링의 기본 절차 뭡니까? 개념, 논리, 물리. 이건 뭐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거죠. 예. 자, 개념적 모델링은 추상화 수준이 낮고 재사용성이 매우 높다. 이거 틀린 거죠. 추상화 수준이 높다. 우리가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면 항상 이 추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상화라는 말이. 이 추상화는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한다. 뭐 복잡한 걸 뭔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을 찾는 거예요. 공통. 그래서 우리가 책을 샀을 때 책의 목차 있죠. 그 책의 목차나 머릿말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추상합니다. 그러면 개념, 논리, 물리라는 그 데이터 모델링 단계의 의미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세분화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상세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은 건 개념 모델링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10번 보죠. 자, 엔티티 인스턴스 속성 간의 관계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의 엔티티에는 집합이죠. 2개 이상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집합이 있는데 이름하고 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하나짜리는 집합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걸 엔티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속성은 여기에 이제 뭐 이름이 있고 뭐가 있다 이거죠. 한 개의 속성은 한 개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값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엔티티에는 2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 개의 엔티티에는 2개 이상의 인스턴스. 그러면 이거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 그러면 이 컬럼 하나에 홍길동과 갑순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한 개의 엔티티는 한 개의 속성만 잠깐만, 이 말과 이 말은 반대말 아닙니까? 그쵸? 이거 틀린 거죠, 이게. 자,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SQL이죠. 자, SQL의 기본 및 활용.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서브 쿼리라는 게 뭡니까? 서브 쿼리는 말 그대로 쿼리의 서브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select from 뭐 t-member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user id가 equal select id from t-뭐 a에 있다고 쳐요. 이렇게, 물론 좀 뭐 완벽한 서브 쿼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칙 연산할 때도 이 가로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가로를. 그러니까 요게 실행된 결과가 나오면 얘랑 매핑되고 나머지 얘를 실행하는 거죠. 여기 웨어절이 빠졌네요. 그죠? 웨어 넣고. 그래서 이쪽 이 가로에 있는 거를 우리는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고, 요 SQL, 요 밖에 있는 걸 우리는 메인 쿼리라고 하는 거고요. 메인 쿼리. 그 다음에 여기에도 셀렉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고, 여기 프롬절에, 요 프롬절에도 서브 쿼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라인 뷰라고 하는 거죠. 인라인 뷰. 참 이름이 많아요. 똑같은 것 같고, 그냥 얘기할 때는 그냥 서브 쿼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 웨어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서브 쿼리고, 이쪽은 스칼라 서브 쿼리, 프롬절에 들어가면 인라인 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서브 쿼리의 오더 바이 굴을 그죠? 사용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거니까 서브 쿼리에 여러 개의 행이 반환된다면 in, any, all과 같은 다중행 서브 쿼리를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저 아이디가 A예요, 값이. 근데 요놈의 데이터가 이제 이꼴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데이터가 A, B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1대1이 아니게 되는 거죠. 1대 n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럴 때는 in과 any와 all과 같은 다중행, 이쪽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에 사용하는 다중행 서브 쿼리 함수를 써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프롬절에 있는 거 인라인 뷰고 맞네요. 그죠? 웨어절이 되면 서브 쿼리라고 한다. 이거 지금 설명한 거네요. 서브 쿼리에 메인 쿼리 컬럼을 사용할 수 있고, 메인 쿼리에서도 서브 쿼리 컬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지금 여기 이제 웨어절을 제가 빠졌어도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메인 쿼리고 여기가 서브 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컬럼의 이름이 제가 아이디라고 줬는데 그냥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A를 요게 쓸 수 있냐 이거죠. 못 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컬럼 요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연관 서브 쿼리라고 그래요. 메인 쿼리의 컬럼을 서브 쿼리에서 쓰면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튜닝할 때.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마이 테스트 테이블에서 주어진 조건의 결과를 반영하는 SQL로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대충 딱 보면 썸이 있잖아요. 썸이. 그리고 여기 합계가 나오죠. 그럼 dname으로 이렇게 그룹 바이로 묶였나봐요. 그죠?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합계겠죠. 이렇게 더해보면. 그리고 얘는 전체 합계가 나오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됩니까? 지금 소개가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개라고 하죠. 소개가 나오고 합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롤업이죠. 롤업. 그럼 롤업을 찾는 거죠. 롤업이네요. 여기 다 롤업이네. 그쵸? 이거 여기도 롤업. 그럼 다 롤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dname과 이어, 그죠? dname과 이어, 그 다음에 sum 이거는 맞고, 그리고 dname 찍고, 그리고 dname과 이어별 합계. 그러면 꼭 저렇게 안 해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개와 그 전체 합계를 내고 있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롤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죠. 오히려 제가 더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실무랑 관련이 없거든요. 실무에서 쓰는 게 뭡니까? 라운드죠, 라운드. 라운드는 이제 반올림하는 거니까. 다음 중에 뭐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함수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소의 정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되돌려 주니까, 얘 35.8이니까 얘보다 큰 게 지금 3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거네요. 그죠? 36이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표가 있으니까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대로 이 함수를. 자, 그리고 14번 다음 SQL문에 근데 저거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요. 자, SQL문 그리고 그 본교재에 있어요. 본교재. 자, 일단은 이제 보죠. SQL문의 실행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프롬절이 제일 먼저 되고 제일 끝에가 소트, 무조건 오더바이입니다. 이게 오더바이네요. 그쵸? 얘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오더바이네요. 그쵸? 오더바이 그 다음에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그죠? 2번이네. 2번. 그죠? 요거는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SQL 실행할 때 지금 이 그림은 토드로 실행한 건데요. 토드로 해서 이렇게 실행 계획을 이제 본 겁니다. 실행 계획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1, 2, 3, 4 이렇게 레벨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덱스를 읽고, 그리고 이 인덱스는 유니크한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는 그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 테이블을 읽는다. 근데 테이블을 읽는데 로우 아이디로 테이블을 읽어요. 로우 아이디가 뭡니까? 물리적 주소. 그러면 인덱스라는 걸 이렇게 스캔해서 내가 찾는 행을 찾고, 여기에 테이블이 있는데 물리적 주소로 원하는 데이터까지 딱 이렇게 갔다. 그게 바로 2번인 거죠. 그리고 sort group by, 그러니까 이제 그룹 바이를 내서 원하는 거를 필터링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 SQL이네요. 그죠? 위에 SQL에 대한 이제 실행 계획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오라클과 SQL 서버의 트랜잭션 처리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렵죠. 사실은 이건 DB/MS의 종류별로 약간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DML과 DDL을 실행할 때, DML은 Create Table, DML은 Insert Delete 이런 거죠. 실행할 때 커밋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토 커밋이다. 이거는 뭐 그냥 맞는 말이죠. 그냥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이니까. 명시적 트랜잭션의 시작과 끝은 SQL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지정한다. 그죠? 뭐 하는 거고. 명시적, 내가 명확하게 지정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커밋을 때리겠다 그런 얘기니까. 암시적, 묵시적 트랜잭션 처리는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자동으로 완료 취소되는 거다. 그죠? DBMS가 알아서 커밋하고 롤백 해줄게. 예, 그 얘기인 거니까. 2번 3번은 뭐 그냥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자, 오라클에서 인서트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커밋이 완료된다? 아니죠. 안 됩니다. 커밋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야 뭐 그냥 간단해. 4번이죠. 내가 인서트를 내요. 인서트를. 그리고 커밋을 안 해. 커밋을 안 했어요. 그럼 저장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밑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서 다른 테이블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얘 커밋 됩니다. 그래서 DDL을 실행할 때 자동 커밋이 돼버려요. 예, 그것만 주의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내가 직접 치는 거죠. 다음 SQL의 실행계획,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았냐 이거죠. 실행계획의 순서를 올바른, 요게 이제 순서가 요게 이제 잘 찍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요게 인쇄를 할 때 요 순서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딱 보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부터 읽냐. 자, 요 줄에, 그러니까 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위치가, 요 위치, 요 안쪽, 가장 안쪽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면 됩니다. 테이블 1번을 전체를 다 읽었다. 풀 스캔했고, 테이블 2번을 전체를 다 읽었다.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해시 조인으로 묶었다. 그죠? 예, 묶었다. 이게 아마 약간 이제 순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요. 밑에 요게 없구나. 그죠? 요게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게 답이 아마 1번일 거예요. 3, 4, 2, 1이니까 3,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
6 1 이거는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무조건 네스티드 루프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이미지, 아까 봤던 이미지가 있는 게 좀 정확합니다. 자, 1이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무조건 맞는 거죠. 3 4 여기까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쪽에 있는데 요거를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요놈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뒤에 자, PLSQ에서 패치 이후에 수행돼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SQL을 공부를 해도 실무에서 쓰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 PLSQL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 PLSQL을 가지고 SQL을 쓰는 게 대부분 인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뭐 select from 뭐 t 뭐 member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SQL을 가지고 마치 프로그램처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커서를 정의하는 거예요. 커서. 이게 아마 디클리어 커서일 겁니다. 여기 써있네. 그죠? 디클리어 커서. 그래서 첫 번째 커서를 선언해요. 그럼 이 커서에서 뭐를 하냐면 선언구 문법은 일단 빼고 여기 셀렉트가 있습니다. select from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커서를 오픈합니다. 오픈. 그러면 이때 저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fetch라고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 썼던 이 SQL문의 실행 결과가 한 줄 한 줄 읽어와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읽으니까 얘는 한꺼번에 읽는 거잖아요. 얘는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while로 돌려버려요. 왜 돌리냐? 데이터가 납포함될 때까지, 없을 때까지, 그리고 돌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값이 회원이 뭐 아이디가 뭐 A가 나오면 뭐를 해주세요, 이런 코딩을 넣어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클로즈 이렇게 닫는 거죠. 그러니까 패치 이유니까 당연히 클로즈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게 큰 틀이에요. 큰 틀. 요게. 그래서 into 요 안에 변수로 들어옵니다. 값이. 그죠? 그 셀렉트한 그 것들이 요게 변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커서 닫는다. 자, 그리고 자, 18번 한번 보죠. SQL 서버에 팀 스코어라는 테이블이 있고 뭐 win CNT CNT가 가장 높은 4조까지 조회한다. 동일한 순위가 있으면 같은 조회를 한다. 이거 딱 보니까 윈도우 함수이죠. 순위 갖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쭉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DB가 SQL 서버예요. SQL 서버고 지금 4위까지, 그죠? 4위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일단 SQL 서버의 그 소트에서 상위 몇 개를 갖고 와라. 그 명령이 뭡니까? 이게 다 그냥 똑같이 써 있네요. 탑이에요. 탑. 그죠? SQL 서버는.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죠?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리고 탑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들이 있죠. 팀스코어 테이블에서 win CNT가 가장 높은 4위까지 조회를 하고 동일한 순위의 팀이 있으면 같이 조회하는 SQL문을 만들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win CNT가 키가 되는 거네요. 지금 일단은 win CNT가 그죠? 그 큰 놈 디센딩으로 걸어놨죠. 얘는 어센딩으로 걸어놨어요. 일단 얘는 관련이 없는 거죠. 지금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그러면 win CNT가 큰 놈, 그죠? 큰 놈이 나오겠죠. 요 놈, 그죠? 요거로 이제 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 4개, 그래서 WinCNT 4개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3번은 로우넘은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거다. 한번 볼까요? 이거 뭔가? 이게 이거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저도 뭐 SQL 서버는 거의 안 써서. 자, 실제 DB는 이제 우리가 오라클을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오라클인데 이게 의미는 딱 알겠죠. 이게 뭐냐면 팀 스코어라는 테이블에서 1등부터 4등, 그러니까 win CNT를 디센딩 할 때 1에서부터 4등을 가져와라, 이런 SQL이라는 건데 실제 이게 뭐 요번 문제의 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거 오라클 거니까 실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내가 셀렉트를 놓고, 이건 로우넘 때문에 그런 건데, 로우넘이라는 게 1년 번호예요. as CNT. 그럼 as CNT는 별명인 거죠. 별명. 이렇게 걸어 놓고, 자, from
from하고 팀스코어인가요? 팀스코어 이렇게 걸어놔요. 그런 다음에 select from에 이거를 인라인 뷰로 넣어야 됩니다. 인라인 뷰. 그래야지 로우넘 1, 2, 3, 4, 5, 6, 7, 8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토바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걸거나, 그죠? 오토바이 뭐지? 윈CNT인가? 그죠? 윈CNT 여길 걸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아마 밖에서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은 이거죠. 여기에 SQL의 핵심은 이 로우넘의 요 CNT라는 건데, 여기에서 where CNT가 뭐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우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로우넘은 1, 2밖에 안 돼요. 1, 2밖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밖에. 자, 그래서 결론은 등급부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디센딩 하는 거죠. 한글이 더 어려웠어요. 사실 내용의 한글이 더 이해가 어려웠던 거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에 like는 뭐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뭐 모든 것을 찾아줘,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근데 K인 문자열을 조회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K인 문자열. 이게 참 말이 어렵네. K인 문자열이라는 게 요건 뭡니까? 처음이 K로 시작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양 사이드에 K가 포함된 거. 그리고 요거는 뒤에 지금 보면 짝대기가 있잖아요. 그래, 이 짝대기라는 게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자, 요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문자, 그쵸. 제가 요걸 안 읽었네. 그쵸. 어쩐지 이게 K 문자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첫 번째 문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짝대기고 세 번째 K이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쭉 넘어갑니다. 해시 테이블의 조인 순서로, 해시 조인의 조인 순서가 뭐냐, 이거는 아마 1회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1회 이 기출풀이 1회 할 때 해시는 기본적으로 뭐를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까? CPU를 많이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CPU를 많이 쓰니까 얘가 어차피 A 테이블과 B 테이블 가지고 해시 조인은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 조인만 되는 거죠. 교집합. 요 1회 때 설명했어요. 교집합을 찾는 건데,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만한 거와 이만한 거의 교집합을 찾으면 그 크기가 이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나오는 테이블이 선행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작은 게 유리한 거예요. 작은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선행 테이블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먼저 가져온다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join key를 사용해서 해시 입력 후 해시 테이블 생성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그 제품 코드가 있어요. 제품 코드가 10번이야. 그럼 해시 함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1에 설명에 있어요. 이 10을 여기에 넣고, 해시 함수에 넣고 어떠한 값을 내. 그러면 A가 나왔다고 쳐봐요. 이게 해시 값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나머지 조건을 다 넣어요. 그럼 B. 그러면 요걸 등록해 둔 게 바로 해시 테이블이 되는 거죠. 마치 인덱스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거와 비슷한 효과. 사실 그거예요. 그래, A와 나의 작업은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행에 대해서 한다. 맞는 거죠. 가나다네, 그냥 가나다. 그쵸? 일단은. 자, 그러면 뭐 답은 정해졌네요. 가나다니까. 자, 그리고 후행 테이블의 조건이 있으면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후행 테이블의 조인 키를 해시 함수,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것도 해시 함수에 넣어서 얘가 A가 나오면, 해시는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 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1번 N인 문자열을 검색하는 조건. 세 번째가 N인 문자열.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죠? 아까는 K였고 아까는 N이었고, 그죠? 비슷한 거, 거의 똑같은 거네요. 쭉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22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죠. 다음 SQL 문과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는 거는 뭐냐? 자, 보니까 이 안에 AND고요. 요 밖에 OR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를 딱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인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인함수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밑에 보니까 인이 없어요. 그죠? 인이 없어요. 자, 컬럼 1번과 컬럼 2번이 1과 1이고 1과 3과 같고, 그러면 지금 보면 컬럼 1이 1과 같고, 그죠? 1과 같고, 엔드잖아요. 여기가 엔드입니다. 컬럼 2가 3과 같고, 그죠? 그럼 요 조건 만족하네. 컬럼 1이 1과 같고, 요거 만족하고요. 컬럼, 그래, 이건 귀찮은 거네요. 이 문제가. 컬럼 2가 4와 같고, 그러니까 14, 그러니까 14잖아요. 여기가 14, 13이니까, 이렇게 두면 1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엔드로 들어가고, 그죠? 5하로 3, 4가 되니까 당연히 1번이죠. 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좀 뭐랄까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면밀히 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